주말마다 외출 대신 집을 지키는 친구가 주변에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바로 그런 사람인가요? 아마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나가서 사람 좀 만나. 하지만 2025년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35.6%에 달합니다. 서울은 무려 40%에 육박하죠. 이제 집에 머무는 것을 즐기는 이들은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대체 이들의 내면에는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집을 선택한 사람들의 6가지 심리적 특징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 과부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024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위 집돌이들의 전두엽은 일반인보다 평균 20%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자극을 훨씬 더 강렬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시끌벅적한 카페를 상상해보세요. 다른 이들에게는 배경음일 뿐인 소음이, 여러분에게는 옆자리 대화부터 에어컨 바람 소리까지 전부 선명하게 꽂히지 않나요? 의자 끄는 소리나 형광등의 깜빡임까지 신경 쓰인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감각 처리 민감성이라는 특별한 특성입니다. 집에서는 이 모든 요소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조명과 온도, 소음까지 뇌가 원하는 최적의 상태로 말이죠. 살펴봅시다. 연구진은 피실험자에게 미세한 전기 자극을 주며 뇌의 변화를 관찰했는데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의 뇌가 같은 강도의 자극에도 훨씬 더 크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각성도의 차이죠. 누군가에게 사교 모임은 에너지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배터리를 빠르게 소진하는 일입니다. 집을 선호하는 이들은 독서나 취미생활 같은 정적인 환경에서 비로소 에너지를 얻습니다. 반면 외향적인 이들은 소통을 통해 표면적인 인간관계를 견디는 힘이 매우 약하다는 점입니다. 모임에 나갔을 때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다들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고 깊이 있는 대화는 실종된 상황 말입니다. 요즘 어때? 그냥 바빠. 같은 껍데기뿐인 대화가 30분만 이어져도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2024년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진정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형식적 모임 후의 피로도가 일반인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거든요. 가식적인 소통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의 가치에 대한 계산법이 아주 치밀하다는 점입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의미 없는 모임 3시간과 좋아하는 책을 읽는 1시간 중 어느 쪽이 더 값질까요? 집을 사랑하는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후자를 선택합니다. 정보가 쏟아지는 오늘날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투여할지 선별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SNS를 탐독하는 이 시간보다 30분의 집중적인 운동이 낫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시간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원임을 이해하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집을 단순히 잠자는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볼까요? 이들에게 집은 개인의 실험실이자 창의적인 작업 공간입니다. 팬데믹 이후 이런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취미 활동 지출은 전년 대비 42%나 증가했습니다. 집에서 즐기는 미술이나 악기 연습, 코딩 공부 같은 자기개발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죠.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의 연구에 따르면 깊은 몰입 상태는 외부의 방해가 차단된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 결국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더 자주 몰입을 경험하며 창의적인 성과를 낼 확률이 높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가 가장 핵심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진정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사바나 행복 이론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시사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빈번한 사교 활동을 할 때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눈앞에 즐거움보다 장기적인 목표, 달성과 내적 성장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쾌락 대신 밀도 있는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셈이죠. 고독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건 정신적으로 완전히 자립했다는 증거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으니까요. 최근 유행하는 자기 취향 구축이라는 말처럼 누군가를 무작정 흉내내기보다는 나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이라는 공간을 선택한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럼 반대로 잠시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2014년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실험을 통해 그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15분간 홀로 있게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참가자의 67%가 가만히 있는 고통보다 차라리 전기 충격을 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정막을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의 단면이죠.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은 5시간 47분에 달합니다. 잠시의 빈틈도 참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쫓는 셈이죠. 반면 집이라는 공간을 즐기는 이들은 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내면과 마주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전홍진 교수는 예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일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에너지 충전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잠자리에 누워 과거의 후회나 잡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쉼이 아닌 예민함의 발현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마음이 평온을 되찾을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집이 그 안식처가 되어주는 거죠. 그렇다고 집 안에만 고립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삶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미프 공동연구팀이 6영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성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루 딱 15분의 운동만으로도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기분이 눈에 띄게 개선되죠. 집안에서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벼운 홈 트레이닝이나 집 주변 산책 같은 활동이 병행되어야 하죠.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발적 선택의 여부입니다. 팬데믹 시기에 많은 이들이 절감했듯 평소 집을 좋아하던 사람조차 타의에 의해 집에 갇히게 되자 상당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선택권이 사라지는 순간 휴식은 고통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자유의지가 핵심입니다. 내가 원해서 머무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머무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스스로 선택권을 쥐고 자신에게 최적화된 방식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매일 사람을 만나야 활력을 얻고 누군가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듯 말이죠. 여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유독 외향적인 성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교적이고 친화력이 좋아야 한다는 강박이죠. 이 때문에 내향적인 이들이 자책하곤 하지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일론 머스크까지 이들 모두 내향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깊은 통찰을 얻고 창조적 혁신을 일궈냈습니다. 세상을 바꾼 이들이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창작자가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작품을 잉태합니다. 집필, 작곡, 프로그래밍과 같은 작업들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며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68%가 재택근무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업무의 집중도와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죠. 불필요한 소음과 갑작스러운 간섭이 사라지니까요. 그렇다면 집에 머무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한 고독의 기술입니다. 외로움이 수동적인 아픔이라면 고독은 능동적인 즐거움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그저 외롭기만 하다면 자신의 내면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길 줄 알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깊이도 깊어집니다. 이를 위해 일기 쓰기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느낀 감정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그 이유를 차분히 짚어보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명상 또한 훌륭한 대안입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의 흐름에 집중해보세요. 처음엔 잡념이 들겠지만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휴식입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진정으로 몰입할 대상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 내가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그림이든 요리든 혹은 게임이나 독서이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몰입과 즐거움에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모여 진짜 나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성숙함의 지표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외부 활동을 부추기고 외향성을 강요하더라도 여러분만의 속도를 유지하세요. 깊이 있는 삶은 화려한 SNS 피드가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정보다 자기 만족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집에서의 시간을 사랑한다면 당당하게 그 시간을 누리세요. 그것이 곧 당신다운 방식이니까요. 다만 신체 건강을 챙기며 때때로 햇볕을 쬐고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집순이, 집돌이로서 행복한 삶을 일궈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